탑로이드를 숨지게 한 가해 경찰이 당초 3급에서 2급 살인 혐의로 격상돼 기소됐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시위 사태에 군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약탈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관도 한인타운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시위 약탈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비상순찰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인 상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까지 계속 순찰합니다. 시위 사태 속에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일 1000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LA시 전역의 통금 시간이 다소 늦춰졌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가해 경찰 데릭 쇼빈에게는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초 3급 살인 혐의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2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명의 경찰관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어제 워싱턴 DC에 5,000명의 시위대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오늘도 그 이상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백악관 라파에트 공원에 모여 의회까지 행진을 한 뒤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의사당에도 시위대가 많이 모였는데 경찰들도 시위대의 무릎 꿇기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력 대응을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워싱턴 DC 시장은 평화로운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워싱턴의 통행금지 시간도 밤 11시로 어제보다 4시간 뒤로 늦췄습니다. 여전히 워싱턴 일부 지역에서 밤에는 방화와 약탈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폭력 시위 양상은 초반보다 다소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시위대 1만 명 가까이 체포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 데릭 쇼빈은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2급 살인 혐의로 격상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쇼빈의 공범으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시위 진압에 군 동원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연방군을 투입하는 폭동진압법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또 그제 워싱턴 DC 상공에 전투 헬기가 위협 비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이 안 되면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오늘 백악관도 이를 재확인한 것과 다소 배치되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군인들이 시민의 총뿌리를 겨누는 것에 대해 전직 장성들까지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시위대를 폭력배라고 지칭하면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을 비판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43년간 했던 일이 자신이 3년 반 동안 흑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 속에 한인업소들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약탈자들은 사다리 차까지 범행에 동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내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시위와 상관없는 조직적 약탈 행위가 늘면서 한인 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일부 한인업소들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피해 업소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필요할 경우 법률 자문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시위대의 약탈 행위. 남가주에서만 최소 20여 곳의 한인업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회가 늘어나는 한인 피해 업소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에 약탈 피해 업소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소들의 신청을 받아 각 업소당 $500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를 보신 업소들에게도 저희가 똑같이 한 가정당 500불 약소하지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주위의 분들이 혹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한인회는 또 업소들의 피해 복구를 돕는 봉사대도 조직해 곧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LA 총영사관도 한인타운 변호사협회와 함께 한인 업소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타격을 입은 업소들의 접수를 받아 조만간 시작되는 연방재난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연방비상재해관리청에서 무료 원조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상 종결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피해 입은 교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LA 총영사관은 이번 소요 사태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시위 사태가 끝난 뒤에도 약탈자와 방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평화 시위와는 철저히 분리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경찰 폭력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LA 지역에서 체포된 시위자는 모두 2,700여 명. 경찰은 시위가 벌어지는 도중에 자행된 약탈과 방화자 체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와는 별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Last night, just under 700 arrests. And within those 700 arrests were 70 individuals who were either burglarizing or looting, victimizing businesses further. 일부 약탈자들의 조직적인 범행 수법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법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우선 현장에서 입수된 영상과 시민들의 제보, 그리고 다양한 증거 영상 자료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시위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자들을 반드시 체포해 엄단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기본 방침입니다. LA시 제5지구 폴 코레츠 시의원도 평화 시위와는 무관한 약탈자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렸더라도 영상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해병 전우회 회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비상순찰대. 오늘부터 밤 자정까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인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구를 집중적으로 순찰할 방침입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족된 커뮤니티 비상순찰대. 비상순찰대는 LA 한인타운 상권을 중심으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순찰대는 LA 한인타운 내 웨스턴과 베벌리 그리고 올림픽과 벌몬트 경계 기준으로 순찰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구나 한인 비즈니스가 몰려있는 윌샤와 유가 그리고 삼각길도 순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다 월남전 참전하고 타이거 폭동을 거의 겪은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순찰대원 15명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4대의 차량으로 한인타운을 돌고 있습니다. 순찰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7시간 동안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 12시까지 지금 계속 돌 겁니다. 차가 4대가요. 한인회하고 LAPD하고 연락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그리고 교포들을 도울 수 있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순찰대원들은 업소를 약탈하는 폭도들을 목격하면 LAPD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며 업소를 지키게 됩니다. LA 한인회는 시위 사태 핫라인을 개설하고 비즈니스 업주가 신고하면 순찰대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오전 시간대에는 주로 이제 이 전날의 밤에 있었던 혹시라도 모를 피해 현황들을 이분들이 주력으로 파악을 하시게 되고, 커뮤니티 비상순찰대는 한인타운을 함께 순찰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도 LA 시청 부근에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LA 경찰국에 배정된 과도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숨을 쉴 수 없다. 숨을 쉴 수 없다. 시위대의 외침이 LA시청 앞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부터 다운타운에 모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오후 늦게에는 수천 명을 넘어 거의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위대는 LA 카운티 검사장 제키 레이 씨를 겨냥했습니다. 레이 씨 검사장이 경찰에 대한 처분에만 관대하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헐리우드와 롱비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 등 남가주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위는 약탈이나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LA시와 카운티는 오늘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저녁 6시에서 밤 9시로 3시간 늦추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시 정부는 5째 통행금지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통금 시작 시간은 밤 9시로 어제보다 3시간 늦춰 잡았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는 밤 10시부터 통행금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에 이어 오늘은 천주교 성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주교는 종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영학 기자입니다. 어제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밀어내고 교회 가는 길을 텄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천주교 성지를 찾았습니다. 평화를 강조한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동상 앞에서 묵념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졌지만 꿈쩍도 않는다는 권력자 이미지, 그리고 혼란 상황이 불안한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행보로 보입니다. 천주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위해 종교 성지를 오용하고 조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시위 현장 곳곳에서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인종과는 상관없이 시위 참가자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흑인 소년 한 명이 경찰 앞으로 나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백인 소녀가 뛰어나가더니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을 막아섭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소녀는 소년을 끌어안으며 소년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2천만 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자비한 목 누르기에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 휴스턴에선 백인들이 사죄의 뜻으로 흑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인들은 용서의 의미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대에 동조하고 함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경찰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위대와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행진합니다. 손 소독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They were hurting, and hopefully that will help us build a better community. 폭력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시위대가 남긴 낙서를 지웁니다. 시위대 내부에선 폭력을 자제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re hasn't been any violence. We're here to peacefully try and enforce change. 야간 통행 금지령에 걸린 시위대 수십 명을 자기 집 안으로 대피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갈등이 만든 시위 사태가 거꾸로 인권과 상식,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이 바닥에서 벗어났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5%나 급등했습니다. 민간 고용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달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위 사태 속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 LA 카운티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가 매일 1,000여 명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55명 발생했습니다. 카운티에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에서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17,50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 내 모든 카운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종차별 시위 사태로 시위대가 몰리면서 감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롱비치로 총 2,09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298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57,222명의 확진자가 LA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2,448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온라인을 통한 시험 실시가 전격적으로 백지화됐습니다. 결국은 부정 행위를 막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의 온라인 버전 시험 도입이 백지화됐습니다. 모든 응시자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는 SAT 온라인 버전 출시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종 교육기관의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8월 오프라인으로 치러질 예정인 SAT 시험은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취소됐던 터라 응시생이 많이 몰릴 예정인데다 방역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칼리지 보드도 하루 응시생 숫자를 제한할 예정이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까지 생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대학의 SAT 점수 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식의 대학들은 SAT 제출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완화시켰지만 주요 사립대들은 여전히 SAT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USC 대학이 주요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2학기 수업을 대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캐롤 폴터 총장은 오는 8월 17일 개학해 온라인 강의를 혼합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은 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양상이 항공편까지 확대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항공편을 허가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도 중국 항공기들의 취향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중국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항공사들의 양국 간 운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자 내놓은 맞불 조치인데 홍콩 보안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중 양국이 하늘에서도 충돌한 겁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항공사는 중국 국제항공과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모두 4곳입니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국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So what we're saying is that we want to hold out our hand, a hand of friendship and support and loyalty to the people of Hong Kong. I think t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천안문 민주화 시위 31주기를 맞아 대중국 압박 행보에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당국이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도 집회를 불허한 데 대해 이는 홍콩인의 입을 막는 것이라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기본적 인간 존엄과 근본적 자유, 인권을 보호하는 정보를 계속 염원하는 중국인들과 함께한다는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중국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꼭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홍콩 경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도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유혈 진압한天安门 사건. 毫不含糊，就是要打倒共产党，打倒社会主义。 31주년을 맞은天安门 광장에는
삼엄한 경계가 펼쳐졌고 외국 언론의 취재도 제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엄격한 통제로天安문 사건을 지우려 하지만 홍콩에서는 1990년부터 매년 희생자 추도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추도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내세웠는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중 정서가 단체로 분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반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추모 집회를 개최하고 저녁 8시 시내 곳곳에서 촛불을 켜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홍콩 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뒤 불과 엿새 만인 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부에선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 보안법이 8월에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35조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더 풀 예정입니다. 올해만 벌써 60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셈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의결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6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시중에 풀리는 셈입니다. 박장근 기자입니다. 세 번째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쓴 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3조 5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조 9천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활동이 필요 없는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도 5조 1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디지털과 친환경 산업을 두 개의 축으로 코로나 이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20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 곳에 대해 원격 근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등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1,600여만 명에게 농수산물과 숙박, 외식 등 8개 분야에서 할인 소비 쿠폰 1,700억 원어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 기업의 유동성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 채무, 즉 나라 빚도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23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면 올 한 해 늘어나는 나라빚 규모만 111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한 해 5%포인트 이상 높아져 40%대 중반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110%보다 양호하다며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 여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단기간 내 성장 견인을 이루고 또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당장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코로나 끝나도 내년에도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 국가 채무가 올라가고 내후년에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우려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선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최근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법화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 이상 국가 채무를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룰을 만든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여력을 중요한 곳에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재원 확보 대책 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오는 17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의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상 이후 3개월여 만에 인터뷰에 응한 손흥민은 오른팔 수술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지난 2월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I didn't realize how bad that was, and I went to the hospital in the UK and see the X-ray. I was shocked and I couldn't even believe. 이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며 군사 훈련을 즐겁게 되돌아봤습니다. First day or second day, they couldn't even speak to me. Afterwards, they was joking with me. So, in the end, we were like enjoying everyone together. 훈련소 생활은 낯설었지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It's a bit weird. You have to spend every day together. So, in one room, 10 people working together. We help each other. I mean, the time was fantastic. 토트넘 동료들을 다시 만난 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날씨마저 훈련을 돕는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The sunshine here in UK in sunshine is it's not often, so we have to enjoy this moments. 팀 훈련으로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손흥민은 오는 17일 재개하는 리그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합니다. 9 games to go. We have to get the points many as possible and stay safe and be healthy. And yeah, wishing see you soon. SBS 김영렬입니다. 네, 세계 여자 프로골프 랭킹 1위는 고진영 선수입니다. 올해 첫 번째 공식 대회에 출전합니다. 내일부터 제주에서 시작하는 KLPGA 대회입니다. 하성윤 기자입니다. 대회 기념 촬영에 나선 고진영이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굉장히 반가웠고 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고진영의 공식 대회 출전은 지난해 11월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이후 거의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로 LPGA 투어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고진영은 국내에서 모처럼 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틈틈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 안 해요. 우리 오늘 몇 인분 먹었지? 거의 한 5인분 먹은 것 같아. 국산막창 대창. 샷 연습과 체력 훈련도 알차게 소화한 고진영은 최근 박성현과 자선 스킨스 게임을 통해 예열을 마쳤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제2의 고향 제주에서 올해 첫 실전에 나섭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마음이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고씨가 제주 고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진영은 지난주 우승자 이소영, 디펜딩 챔피언 김보아와 1, 2라운드 같은 조에서 경기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고진영을 비롯해 김세영, 이정은 등 LPGA 투어 선수 7명이 출전해 국내 강자들과 뜨거운 샷 대결을 벌입니다. SBS 하성노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또 시비 사태까지 요즘 LA 한인회 참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약탈당한 피해 한인업소들을 또 돕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인타운 순찰대까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한인단체들이 협력하는 덕분이기도 합니다. LA 총영사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연대감, 가장 든든한 우리 한인 사회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